제가 동부과학재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주제는 폐수의 위치와 관련된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수. 제가 생각하는 재단의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조선의 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발표 내용은 진행될 것 같고요. 먼저 고조선 중심제도 여러분 뭐 다 이 분야에 대해서 대가이신 거나 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만 좀 짚어보겠으면 합니다. 고조선 중심지 위치에 대한 이렇게 견해, 요서설, 남하유역, 대동아의 북진, 요동설 뭐가 있고요, 평양설도 있고 이동설도 있고, 또 더 밑에 영정아 이때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여기에는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동설은 보통 이동설도 한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요동 지역에 있다가 서북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통 이제 진계의 공격을 받고서 그 다음에 그 2단계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비파양 동건 문화의 중심을 기원전 한 1000년대 전반기의 중심을 요서 조양으로 보고 이 문화의 중심이 정가와저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해서 요동 지역으로 비파양 동건 문화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진계의 공격에 의해서 서북한 평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2단계 이동설이 최근에 이제 고고학 하시는 분들하고 저를 비롯해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서 조양에서 고조선의 중심이 관자 단계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자 단계의 요서 조양에서 전국책 단계의 조선이 칭왕을 하는 단계의 조선이 요동 심양 지역에 있다가 진계의 공격을 받고 서북한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아야 될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보통 나오는 게 난하, 여기가 소릉하 있고 대릉하 있고요. 여기 이제 요하입니다. 대요하, 수경에 나오는 대요하. 왼쪽에서 또 시라모레 나라에서 꺾여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발표하는 호나, 여기입니다. 호나. 여기가 둘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끊깁니다. 그리고 태자하, 압록강, 청천강, 호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수는 다 아시다시피 고조선의 서쪽 경계입니다. 한이 흥계함이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 고세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를 하여 연에 소식했다. 지 폐수 위계. 이 폐수만 잡으면은 고조선의 서쪽 경계가 확실히 나타나겠죠. 그렇다면은 고조선 영역, 중심지 이런 부분까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폐수 위치에 대한 견해, 난하설, 오늘 신백강 선생님 영정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 견해를 못 집어서 죄송합니다. 대릉하설이 있고, 보통 요서 쪽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설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청천강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압록강설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2단계 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호나설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폐수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느냐? 한 사기 조선 열전, 한서지리지 위략, 수경주 폐수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편으로 또 염철론 주진편이나 설문에다에 보면은 한서지리지 번안한 쪽도 있고 폐수가 아니라 삼수 물수의 시장 시자를 써가지고 이 폐수가 나옵니다. 한서지리지에는 죄송합니다. 한서지리지에는
요 폐수와 양남군 폐수연 쪽에 있는 폐수와 요동군 번안원 쪽에 있는 폐수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가장 같은 강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점이 보통 우리가 이제 지리 지명만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폐수를 경계로 삼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둘러보자는 거죠. 주변 지역과 관계. 그러니까 지난 교체기에 진대의 변군으로 편입되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남월이라든지 동월, 남월이 요즘에는 베트남이죠. 이런 편입됐던 지역이 다 독립을 하죠. 그 과정에서 고조선도 연해 요동을 공격을 합니다. 이 시대적인 국제 관계를 보고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흉노가 동호를 격파를 합니다. 209년에. 그러면서 예맥 조선과 접했다고 이렇게 사기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맥 조선이 흉노와 접하는 지점이 과연 어디겠는가? 이거는 고고학적인 측면하고 같이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제 한일 요동을 공격해서 폐수로 경계를 삼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한초의 폐수는 바로 고조선, 흉노, 예맥, 한과의 접경을 이루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전제로 해서 논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대엽, 진이 고조선을 공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염철련이 분명히 폐수를 넘어가가지고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했죠. 멸망된 건 아니고요. 조선을 확실히 공격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은 이민족 지역에 군현을 설치합니다. 바로 이제 동월, 요즘에는 절강 이쪽 지역 밑에 쪽이죠. 민중군, 그다음에 서남이, 남월, 그다음에 흉노는 하서, 오르도스 지역에다가 이제 34개의 현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염철련 추진편에 보면은 폐수가 나오죠. 폐수를 하고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니까 무제 전이죠. 무제 전에 바로 장군 진무가 남월과 조선을 공격하자라는 얘기인데 당시 흉노 맞기도 버거운 상태였죠. 그러면서 시기상조론을 제기해서 정벌론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자, 위략에 보면은 확실히 진이 조선을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이 폐수를 건너 조선을 공격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폐수 위치가 과연 뭐냐?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폐수만 얘기하는데, 한편에는 사기 조선열전사는 이 폐수를 건너 진 고공지 상하장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둘 간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 교체기 때 결국에는 정국이 혼란하고 한 상황에서 한 고조로 이제 몰아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남월이 한 고조에서 이제 조타가 유명한 남월이 남월왕으로 정고, 그 다음에 한 고조 남월왕 인정하고 결국 칭제를 하죠. 중국한테 한해 때는 복수하겠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칭제를 하죠. 그 다음에 동월도 다 독립을 하고요. 동해왕이 됐고 서남이 잠금 다 독립을 합니다. 이때 흉노가 다시 격파를 하고요. 남쪽 루번, 백양, 하나만까지 여기서 다 범약합니다. 그 다음에 묵돌이 자기 아비를 죽이고 동호를 격파를 하죠. 그러면서 예맥대 조선을 격파하고. 그래서 한에서는 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이렇게 하루상에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대의 편입했던, 여기가 이제 동월 지역이고 여기가 남월이고 여기가 서남이 지역입니다. 요 9년, 9개의 9년이 한 초에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르도스 지역, 여기가 진내는 여기를 9년 통치를 한 게 아니라 흉노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냈다가 한이 진화미책이 혼란을 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여기를 다시 점령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국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고조선이 요동을 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상은 이건 믿지 마십시오. 중국 지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중국 지도밖에 없어가지고 쓴 거니까 제 견해는 아닙니다. 네? 지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한과 고조선의 사이, 그 다음에 흉노 접경하는 폐수를 어디로 볼 것인가? 여기서 청천강에서 머물러 따라간 사람도 있고,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청천강에서 호남까지 이쪽에서 호남까지 진격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은 흉노는 과연 어디서 접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폐수 이체라는 걸 보겠습니다. 사기 조선열전에서 보면은 뭐 유명한 거죠. 따로 하겠습니다. 위만의 경로를 보면 일단 요동 고세를 지나서 폐수를 건너고 그래서 진고공지 상하장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에 폐수를 경계를 삼았는데 고조선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진의 영향력을 있었던 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의 옛 땅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아까 말했던 서남이들이 다 분리독립하는 관련된 설어입니다. 염철로는 비호법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조선은 변경을 넣고 연 동축당을 겁했고, 동월은 쭉 그 다음에 남월 저쪽 다 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겁자를 갖다가 요동 지역을 이제 공격했다라고 하니까 중국 고대에서 하시는 분이 글자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겁줬다라는 얘기지 무슨 공격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밑에를 보면은 동월은 침략했고 어지럽혔고 침입해서 어지럽혔고 했는데 왜 고조선만 겁만 줬냐. 그랬더니 이 글자의 1차적인 뜻은 위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협의 대상은 단체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했다고 했을 때는 두 번째로 뜻으로 강취의 뜻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뺏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을 위협할 수는 없어요. 위협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연의 동쪽 땅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연 동쪽 땅을 뺏었기 때문에 연과 연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엔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멀어서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한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영역이 축소된 거를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 사기 조선열전이 조선을 위해서 편찬된 겁니까? 아닙니다. 중국 한나라 자신들을 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둔갑시켜버리는 포장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연의 동쪽 땅을 어디까지 공격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을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릉하설. 근데 대릉하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난하설도 그렇고요. 한대 이전의 요수는 현재 난하고, 그 다음에 한대 이후에는 현재 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저도 리지리 선생님 글부터 해서 쭉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무슨 근거로 바뀌었습니까? 몇몇 번을 물어봤더니 마음의 눈을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분과 다시는 대화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이 요하까지 밀렸다가 한초에 대련까지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진은 한쪽 요동군이 사령관 서쪽이 되는 거죠. 고소조선 멸망 이후에 다시 요동지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진장선의 동단이 일단은 요하까지 나옵니다. 요동군이
나라 서쪽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연나라하고 그 진이 세운 장성이 그 막복 이쪽 지역에 가서 요하 상륙, 그러니까 동료하고 서유화가 끝나는 서유화를 끝나는 그 시점까지 나오거든요. 연장성과 진장성이 이게 두 나란히 평양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연진대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폐수를 이쪽 대능화까지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좀 생기죠. 그 다음에 요동군 치소인 양평에서 양평표가 나오고 양평 관련된 그 고각 자료들이 명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하 이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요하가 이동했다는데 그 근거는 솔직히 제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요하 이서 지역에서 찾기로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천강입니다. 이거는 연진계의 공격으로 만반환까지 경계를 세웠다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만반환이 번안현을 박천강으로 보고 이병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셨죠. 이제 평양 대동강과 박천강 사이에 강은 청천강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연과의 관계는 청천강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귀납법적인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번하는 문현은 요동반도 서쪽 요하 하구 개주 개평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걸로 통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근데 번안현을 다시 청천강 이쪽 박천강까지 압록강 건너서 거기까지 비정하는 게 그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럼 두 개를 연결시켜서 경계로 삼았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천산세대맥을 넘어가지고 압록강까지 건너오는 지점을 과연 국경으로 삼을 수 있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연 개선으로 삼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큰 산맥과 강을 끼얹어 넘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근거가 한서질이 낙랑군 폐수는 청천강이 같다라고 하는데 같다라고 하는 근거로 갔는데 이 폐수와 과연 아까 진이 건넜다고 하는 폐수가 과연 같은 수도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고고문화도 청천강 이북 지역의 세종리 연화보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청천강 이남 지역은 세영동고 문화라고 표창합니다. 이 세종리 연화보 문화의 개념은 지금도 이렇게 최근에 이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제 이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명도전을 갖고 근거를 잡아요. 명도전이 청천강 이북에나만 나온다. 근데 여기 이제 사회 보시는 박선미 선생님 계시겠지만은 명도전 전문가인데 평양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평양까지 그러면은 요동부는 경계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동전 하나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청천가설의 이제 문제점이 제가 잘못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천강을 서남 대체로 이제 남류 혹은 동남류 하는데 폐수는 서남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흐름 결이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진나라에게 빼앗긴 진고공지가 과연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 이렇게 볼 수 있냐? 너무 좁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국경이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라는 사기 기록에 나왔는데 과연 청천강하고 백석은 그 조그마한 공간들을 국경이 지키기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 같아요. 너무 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주변 지역들이 다 분리독립해서 나간 상황에서 과연 이제 청천강까지만 갔을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압록강설을 이제 학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 따랐죠. 근데 한대 요동군이 대체로 요양, 우북, 양평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안평연이 압록강 의주 맞은편에 있는 단동에 있으니까, 한 군현이 여기 있으니까 그 이동의 쪽에만 폐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이제 논리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노태현 선생님이 이런 견해를 주장하시는데, 그 단동과 청천강 사이의 유일한 계산은 압록강이 유일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압록강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폐수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서계마였죠. 현동원 서계열전에서는 이제 압록강을 보는, 한서지 이 폐수를 압록강으로 보는데, 사기에 나오는 폐수를 압록강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한서 폐수일조도 폐수가 있고 두 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 폐수를 요 압록강으로 볼 경우는 마자수하고 겹치는 문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 폐수는 고조선 멸망 이전의 폐수 경계로 사는 강으로서 압록강을 가리키는 거고, 낙량군 폐수원 쪽의 거는 멸망 이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압록강이 폐수고 한과의 경계였다고 한다면은 압록강에서 흉노와 예명조선이 접했을까? 그러면은 압록강 유역에, 압록강 이서 지역에 흉노계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전혀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략에서 진공리 주변에 이제 위만이 고조되는데, 고조선의 서변을 방어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평양에서 보면은 압록강 유역은 고조선의 서변이 아니라 북변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토나선을 제기한 거는 이제 서영무 선생님이 지금 정연하신 서영무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발전시킨 형태인데요. 예, 전환기의 이제 폐수 관련된 기록에 나옵니다. 폐수가 아니라 전환기에 한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후한 헌재가 198년에 순열에게 의하여 기전체인 한서를 편년체인 한기로 바꿉니다. 한기로 바꾸는데 분량을 한 4분의 1 정도 줄여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알지만 한서에 대해 조선열전은 사기 조선열전을 거의 전제를 했죠. 그래서 이 사기 전환기는 한서 당시의 역사지리 인식을 그대로 이제 좀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기 내용을 그대로 전제했다 보니까 또 이제 이 한서를 그대로 왕의 명예에 의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보다는 공식적인 입장, 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주석을 개인적으로 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이 흥기한이 그곳이 멀고 지키기 어려움으로 요수를 새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한서 조선열전, 사기 조선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지키기 어려우니 다시 요동 고세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로 하여 연해 소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수경주에 보면 요수를 새로 삼았다고 나왔습니다. 요수를. 그럼 요수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요수를 새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경계 관련돼 가지고 요수가 뭐냐? 그 이전에는 요수 개념은 잘 안 나오죠. 산해경에 일부 나오는 정도, 한대 이전에는 요수가 잘 안 나옵니다. 자, 수경제에 보면 대요수와 소요수가 있습니다. 대요수는 세 분야에서 쭉 이 과정을 보면은 오늘날의 대요와 신라문화에서부터 쭉 꺾여가지고 동남쪽으로 꺾여서 내려온 유화, 그 다음에 수경제 보면은 세회에서 나온다고 했죠. 요양을 건너서 요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호나가 쭉 들어오다가 결국 하류 쪽에서 요하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환기의 요수는 그게 이제 폐수건 아니건 간에 일단은 소요수인 호나인 거는 확실합니다. 대요수가 아니라 소요수입니다. 자, 문제는 최근에 제가 이 글을 발표했더니 중국사 전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수위세는 요동 고세에 대응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폐수를 경계가 삼았다고는 구별돼야 된다. 폐수를 요수를 보기 어렵다. 이런 견해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수가 호나인 거는 인정하지만 폐수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호나 유역에 있는 한대 유적, 열수 유적을 요수를 삼았다고 하는 그 수기설에 해당한다. 이런 견해를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사료를 조그맣게 읽어보면요. 전환기에는 요수를 새로 삼았다고 그랬고, 이 요수와 새의 관계입니다. 한서에서는 요동고세를 수리해서 폐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자, 사기한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의 입장에서 고조선을 경계를 설명한 겁니다. 이것도 이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동고세, 요수를 갖다가 새로 삼았다 하는데, 이 새라고 하는 거는 변방에 있는, 거의 국경에 가까운 변방에 있는 초소라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초소의 실질적인 개념과 요수라고 하는 이 자연 개선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순혈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리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부분을 요렇게 압축을 해도 의미는 전달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고세, 폐수, 경계 이 세 개의 삼자 관계를 요수와 새라는 이 양자 관계로 압축시켜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요동고세에서 왜 요수가 나오냐? 폐수를 요수로 본 거죠. 왜 요수로 보냐? 후한대에 호나를 요수라고 불렀으니까요. 대요수가 있고 소요수가 있는데 소요수로 본다는 거죠. 후한대 당대의 개념입니다. 전한대의 사기에서 폐수를 했던 한의 공식 입장을 후한대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폐수를 요수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수가 위치만 잡으면은 한과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나로 보는 것이 원언상으로는 가장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폐수와 유폐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영철로 주진편 동쪽으로 폐수를 넘어 조선을 멸망시켰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근데 폐수를 넘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멸망시키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 폐수, 그다음에 한서 지리지 유동국 번안조의 폐수는 세외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자, 번안은 어디냐? 문번안. 전국 영과의 구성이 경계였는데, 폐수가 이제 번안을 거치는데, 대체로 이 문현이 요동반도 서쪽에 있는 개현, 이쪽에, 개주 이쪽에 있다 보니까 문, 번안 같이 연달아 나오는 거 보면 그 인근일 것이다. 그 인근인데, 바로 호나가 지나가는데, 영구하고 개주 사이, 이쪽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서지리제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요 폐수를 얘기하는데, 이 한서지리제에 나와 있는 폐수, 그 폐수는 제가 볼 때 낙랑군 지역에 있는 폐수고 청천강으로 강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요. 물론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 유일하게 이 동북지역, 중국 동북지역, 동북 삼성에서 이 폐수의 흐름과 똑같은 강은 대능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대능하를 그쪽으로 비정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기 조설제나 이런 데는 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폐수는 그 경계를 가리키는 강의 이름이 펴라라고 하는 고조선기 지명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조선의 지명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고구려사에서도 평양이 여러 군데 나타나죠. 계속 움직이는데, 문제는 사기 조선열전이나 한서 조선열전에 있는 폐수와 한서 지리에 있는 폐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폐수,
한서지리 나오는 폐수는 폐수연조에 있는 폐수는 청천강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이전의 폐수는 뭔가 좀 달리 불렀는데 뭘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이걸 폐수로 바꾸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흉노화에 이제 그 접경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 할 수 있을까? 아마 폐수 유역 근처에서 호남 유역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과의 경계인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고조선이 그러니까 한과의 경계가 폐수로 삼았고 폐수 이동 지역이 진고공지입니다. 어디까지 그 진과의 경계 삼을 수 있을까? 문헌상으로는 거의 접근한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청천강 유역이나 호나 사이에 자연 개수로 삼을 수 있는 강은 어디일까? 제가 봤을 때는 압록강이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문헌적인 근거로는 찾기는 없습니다. 대신 요하 이동 지역의 반량 연출 토지를 보니까 압록강 유역가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진상군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삼진계 무기,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무기를 회수를 하면서 이 조나라하고 진나라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압록강 유역까지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평양에서 나타나는 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진의 영향을 받은 거, 반량전이라고 하는 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자연 개선이 바로 이제 압록강 유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그러면은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서안평연 하면은 뭐 압록강하고 의주인데 그렇다면은 왜 고조선 경계는 그쪽이고 요동군은 압록강 유역까지 나타났냐? 그거는 한소지리지는 고조선이 멸망한 100년 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 이전에 요동군을 한서지리 요동군과 일치시켜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요동군은 이만큼 공격해서 땅을 뺏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조 멸망 이후에는 진대에 요동군을 편제했던 적은 다시 한의 요동군으로 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북한 적은 남상군으로 이렇게 편제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예백 적은 현동군 편제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도를 보면은 아마 이런 양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북방계의 흉노 유물들이 이제 여기 유적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이 연이 진 공격을 해서 만만한 이쪽 하면서 고조선의 중심이 생기고 물론 그 이전에는 저는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비파항동과 단계의 중심이. 당시 요 지역에 이 동서 지역에서 총틀어서 이 지역의 비파항동과 문화가 제일 화려합니다. 공격했다가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진나라 때 밀리고 다시 한초에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진나라 때의 그 진의 군현 지배를 어느 정도 받았던 지역이고 다시 한초에 주변 이민족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같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데 여기는 중국계의 세례를 너무 많이 받았죠. 위만도 폐수를 건너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직접적으로 영토를 넓혔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통치할 만한 능력은 없고 그래서 중국 문물의 밝은 위만한테 요 지역의 통치권을 맡긴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지난 교체기 때 여기에서 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민들이 몰려옵니다. 그 유민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수를 중심으로 여기와 여기의 문화 양상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는 거죠. 끊임없이 전국계 한때 이민이 들어왔고 나중에 우거한테는 유민들 제발 그만 받으려고 너희 왜 받냐? 그것도 하나의 고조선을 공격하는 명분이 되죠. 계속 받아들입니다. 이쪽 지역은 그래서 중원계 문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문화적인 양상이 정치적인 것과 꼭 일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폐수는 이쪽 지역, 이 폐수를 중심으로 한과 고조선, 예맥이 이쪽에 앞섰고 그 이후에 흉노. 이쪽 지역에는 물론 이제 흉노 이전에는 동호가 있었죠. 그리고 동호가 이쪽 서북쪽 지역, 부여 이쪽으로 오한선비로 이렇게 합류하면서 이런 3자의 구도가 갖춰진 게 지난 교체기 한초에 고조선의 폐수와 관련된 양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준영 선생님 발표. 폐수를 보는 시각이 앞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강단 사학에서는 청천강설, 압록강설 그것이 위주가 되다가 최근에 혼하설, 연영성에 있는 혼하설 그러니까 청천강설, 압록강설은 이제 우리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폐수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이 압록강까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영성의 혼하설로 보면 고조선의 강역이 그만큼 서쪽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전된 견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하설이나 압록강설이나 대동강설이나 그 기초를 이루는 논리는 한사군 한반도설, 대동강 낙랑설 그러니까 고조선의 중심지가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또 한사군의 그 군현이 압록강까지였다. 요동군이 압록강 서쪽에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폐수가 청천강이나 압록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강역이 청천강이냐 압록강이냐 혼하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이론의 기초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고조선의 중심이 대동강이다. 이 이론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되지 않았다. 그것이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 폐수도 또한 청천강이나 압록강이나 연영성의 혼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대동강 낙랑설이나 한사군 한반도설이 중국의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사고전서에서 낙랑 관련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사고전서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낙랑 그런 책을 2014년도에 펴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 문제는 여기서 자세히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것은 혼하설인데 연영성의 혼하가 고조선의 폐수가 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서 제가 7가지를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지금 이제 아까 발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기에서는 폐수까지를 고조선과 한의 경계로 봤는데 전환기에서는 그 폐수를 요수로 바꿔서 썼어요. 요수까지가 경계였다. 그런데 이제 발표자는 그 요수를 현재의 요하로 보고 그 요하가 대요하와 소요하가 있는데 지금 요동 쪽에 혼하가 있습니다. 그 혼하가 바로
폐수다.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요수하고 현재의 요하하고는 다른 강입니다. 요수에 대해서 맨 먼저 기록한 책은 산해경입니다.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발해는 요녕성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북성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쪽 남쪽에. 그렇기 때문에 요녕성에 있는 강은 발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남쪽으로 흐릅니다. 하북성에 있는 강들만이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는 지금 이 현재 요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자는 지금 현재의 요하하고 전환기에 나오는 요수하고를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강으로 취급을 했고, 또 이제 그 현재의 요하를 전환기에 나오는 요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산해경에 이런 요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폐수로서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현재의 요하가 폐수라고 해야 되는데, 산해경의 요수는 아예 인용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현재의 요하를 폐수라고 단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하나만으로도 현재의 혼하를 폐수로 보는 그 논리로서는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두 번째, 지금 혼하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백두산 서쪽이거든요. 백두산 서쪽에 곤마령이라고 하는 그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가 발원지예요. 그럼 백두산이 있는 그 곤마령은 길림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경주에 그 소요수를 설명하면서 수출북세회라, 그 소요수가 북방 변경 밖에서 발원한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경 북쪽, 내몽고라든지 산서성이라든지 이쪽을 중국에서 북방이라고 하지, 오늘날 길림성은 동북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원지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혼하를 폐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폐수는 북방에서 발원한 강인데 혼하는 동북방에 위치한 강입니다. 상음이라는 사람이 쓴 수경이라는 책에 보면 폐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가지고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더니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산해경에 말한 요수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상흠이 말한 수경의 내용하고 같은 강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수경에 주를 내면서 고구려 사신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구려의 폐수가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수경을 비판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수경의 저자 상흠이 말이 맞고 그 뒤에 역도원이 한 말은 고구려 시대 사람이니까 고조선 시대 사람이 아니고 고구려 시대의 폐수를 고조선 시대의 폐수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문제는 폐수의 발원지라고 한 낙랑군 누방현이 어디냐? 이것을 찾으면 되는데 진서에 모용황의 그 윗대 조상인 모용외가 있고 그 모용외에 대한 기록에 그 모용외 조상을 설명하면서 세거 북이 의부자몽지하라 그랬어요. 대대로 북쪽에 있는 이족들이 사는 지역에서 거주하는데 자몽에서 도읍을 했다. 그 선비족이라고 하는 게 북경 북쪽에 거기가 발상지입니다. 시라무렌강 유역. 그러니까 이걸로 보더라도 이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왔는데 누방현이 자몽이다. 근데 자몽이 바로 그 선비족의 발상지 그 지역이다. 그렇다면 고대의 폐수는 북방에서 나와가지고 발해로 들어가는 물이지 동북방에 나와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혼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세 번째, 고조선의 중심지로 본 폐수는 혼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 그동안 강단사학자들은 대동강 유역으로 보았는데 이 수사를 보면 고조선의 수도가 아사달, 평양, 장당경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단군이 아사달에서 1500년 동안 도읍을 했다고 했고 또 아사달로 옮겨서 1908세까지 살았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조선의 수도로서 2000년 동안 존재한 그런 기록이 아사달입니다. 평양, 장당경 이런 것보다 아사달이란 말이야. 그럼 아사달이 오늘날에 어디냐? 저는 그 중국 연영성 서쪽에 있는 조양시가 아사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은 이게 우리말 아침이란 말을 아침 조자 뜻으로 한 거고 양은 양달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달은 땅이란 말이야. 아침의 땅. 아사가 아침이란 말이고 달은 땅이거든요. 그 조양이나 아사달이나 같은 의미란 말이야. 물론 그런 지명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아사달이라고 한 지역이 중국 내몽고 적봉시 홍산하고 바로 붙은 지역 아닙니까? 홍산문화 유적지하고 붙은 데가 조양입니다. 또 이 고조선의 유물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비파형 동검 아닙니까?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 요동반도, 요서지역 골고루 많이 나옵니다만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조양시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조양시를 중심으로 한 하북성 동쪽의 진왕도시, 내몽고 서쪽의 적봉시 이 지역이 고조선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전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 고조선의 그 중심 지역이 보다 명확히 확실해졌습니다만 가령 1500년 전에 그 선비족 중에 모용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비문이 지금까지 전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선비족이 삼국시대에 거기서 전현국을 건국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먼저 조선 건국을 이야기합니다. 조선 건국이라는 네 글자가 모용은의 비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고죽위군이라 그 다음에 고죽국이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출발했던 나라가 아니고 산해경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바로 그 요서 지역에서 건국을 했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령 태평 환후기에는 현재의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 송나라 당시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하북도 노령현 그 지역에 송나라 때까지도 조선 성 유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기록이 지금 있습니다. 또 무경총효라는 책에 보면 북경에서 북쪽으로 이제 거란의 수도가 영성에 있었는데 영성까지 가기 위해서 북경을 벗어나서 가는데 조선하를 건너서 간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북경을 나와서 북쪽으로 조선하를 건너서 고북구를 지나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선하가 북경 북쪽에 있었고 조선성이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에 있고 모용운의 비문에 1500년 전 비문에 조선이 신라무란강 유역에서 건국되었다고 하고 이런 내용을 본다면 고조선의 중심지는 역시 그 하북성 동쪽, 내몽고 남쪽, 연영성 서쪽 그 지역이 중심이었고 그 동과 서로 강대한 강역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서쪽 경계가 조양시 서쪽, 하북성 동쪽 여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가 당연히 하북성 동쪽, 조양시 서쪽 그 부분에 있어야 맞는 거죠. 어떻게 요하 동쪽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다섯 번째,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 나라의 동쪽 경계가 압록강 서쪽까지 온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진시황이 압록강 서쪽까지 정벌해서 차지한 일이 없어요. 아까도 발표자도 얘기했지만 한나라 때에는 강역이 더 서쪽으로 축소됐거든요. 예. 또 연나라 때에는 이 사기 에 보면 연동 유조선 요동이라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연나라의 위치가 나오면 조선의 위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 고조선의 강역 서쪽이 어디까지였느냐 연나라의 동쪽과 고조선의 서쪽이 국경선이니까. 그런데 그동안 강단사학에서는 연나라의 동쪽 끝이 압록강까지라고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산동성이 아시잖아요. 산동성 동쪽이 제나라 환공에 서남쪽이 노나라 그렇습니다. 강태공의 나라가 제나라고 주공이 세운 나라가 노나라예요.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제나라는 제환공의 나라는 춘추시대의 5패의 하나입니다.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산동성의 절반을 겨우 차지한 거야. 근데 연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국 칠흥 중에 가장 약소국이요 이게. 아주 소국이란 말이지. 그 사기에 보면 소진이 연나라 문후를 만나가지고 연나라 강역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강역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연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동유 조선 요동하고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 임호 두 번이 있고 서쪽에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에 호타 역수가 있는데 이천리라고 그랬거든 나라가.
그러면 지금 임호, 누번, 운중, 구원 이런 데가 지금은 다 거중이 됩니다. 운중군이 어디냐? 내몽고 서쪽에 이 호하호텟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타극탁현이라고 하는 이쪽인데 내몽고 서쪽입니다. 그리고 구원군은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더 가는 거야. 그리고 남쪽 국경인 호타하 역수는 북경에서도 한참 내려가 가지고 저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내몽고 서쪽, 산서성 동쪽, 하북성 서남쪽 여기에 연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의 위치는 어디냐? 하북성 서남쪽에 연나라가 있으니까 그 동쪽에 조선이 하북성 동쪽에 있었던 거죠. 만일에 연나라가 강역이 압록강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길림성, 아까 지금 호나의 발원지가 길림성 아닙니까? 요녕성,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 서쪽 뭐 한 5개 성에 걸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역사 지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의 강역이 이천리였는데 진시황이 연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상곡군, 어양군, 우부평군, 요서군, 요동군 역시 9년 체제로 해서 5군을 설치했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이제 뭐 영철론에는 그 한나라의 대부들이 뭐 고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그 고조선을 멸망시켰으면 진시황은 9년제를 했거든요. 그 고조선을 멸망시켜서 9년제로 뭐 조선 군을 했든지 뭐 9년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군으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 통해 약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을 멸망한 일도 없고 또 진시황 본기에도 진나라의 영역은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고조선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지 고조선을 멸망시켜서 9년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한나라 때는 오히려 동쪽 강역이 진나라 때, 연나라 때보다 축소됐단 말이야. 그러면 연나라 때 강역, 진나라 때 강역이 하북성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나라 때 강역이 압록강까지 오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만리장성 동쪽이 요하까지 오느냐 이 말이야. 이건 정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학자하고 한국 학자하고 이렇게 논하면 좋은데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요동군, 이병도 선생을 유실해서 노태돈, 송어정 이런 분들이 전부 한나라의 요동군이 압록강 서쪽, 요하 동쪽에 있은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 5군이라고 하는 게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이게 5군이에요. 그러면 상곡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북성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군청 소재지가 장가굿이라는 데 있어요. 중국 지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치우와 황제의 전쟁터로 유명한 탕록이 상곡군입니다. 그 상곡군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북평군은 북경의 북쪽입니다. 어양군이라는데 지금 그 북경 시민들이 그 음료수로 마시는 물 마시는 상수원이 바로 어양군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강 이름이 백하로 바뀌었어. 흰백자 백하. 그 강이 옛날에는 어수였어. 고기 잡으러 어짜. 그래서 어수의 북쪽이라고 해서 거기를 어양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하북성 서쪽의 상곡군, 거기서 북쪽의 어양군, 그 다시 조금 동쪽의 요서군. 요서군은 어디냐? 요서군이 어디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의 통전이나 이런 데 보면 주군조에 고죽국으로 있다가 그 뒤에 한나라 때 요서군이 되고 뭐 이런 게 쭉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서군의 위치를 지금 파악하기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 이 일대가 요서군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군이 다 하북성에 있었어? 그럼 요동군만 뚝 떨어져가지고 수천 리를 뚝 떨어져서 압록강 동쪽에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나라의 요동군은 압록강 유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요동군이 하북성 동쪽에 있었다면 폐수가 당연히 하북성 부근에 있어야지 요하 동쪽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밝힐 수 있는 아주 이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낙랑군 수성현입니다. 낙랑군이 25개 현이 있는데 다른 현들은 도대체 이 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성현이라고 하는 게 25개 현 중에 하나인데 그 수성현이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명 같은 이름이 남아있어. 근데 가서 그 지방의 지방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수성이 옛날로 올라가면 상곡군 수성현이란 말이야. 당나라 때는 역수 수성현이고 고조선 때에는 낙랑군 수성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진태강 지리지에 의하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 여기다 그랬는데 거기에 중원에서 올라오면 딱 가로막는 그 백석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와 중원의 그 경계가 고조선 시대에는 갈석산이었어요. 그래서 갈석산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한무제가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 현도를 설치했다고 그런 거란 말이지. 거기에 백석산이 있고 또 만리장성의 기점이 지금 산해관은 이게 진시황 때 싼 게 아닙니다. 진시황은 이 동쪽으로 육국을 통일했거든요. 진초, 연제, 한위죠. 그 연나라가 하북성에 있었으니까 가장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나라의 동쪽 출발점이 진시황이 통일한 뒤에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연나라의 옛 장성이 바로 수성진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과 한의 국경선은 제가 볼 때에는 낙랑군 수성현이었다. 서쪽 경계에는 낙랑군 수성현이었다. 그러니까 이 폐수도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을 중심으로 한 이 서쪽 경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 평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보는 폐수는 정확히 어디냐? 제가 앞으로 그 발표하는 기회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폐수에 대해서는 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2시간이나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